은하수 93회 꽃으로 용돈 만들면 되겠다. 오늘날은 고등학문 시대지만 의외로 백수가 많은 편입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라 백수가 많은 것일까요? 배고파도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 취직도 하고 성공에 잘 살아야 한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듣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아들, 딸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과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식만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반가운 일입니다. 밥 먹고 수저 하나 옮기지 않아도 청소 한번 하지 않아도 공부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니 요즘의 말로 망고땡 세상입니다. 그러나 70~80%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합니다. 손장난감에 마음이 있습니다. 20~30년 전의 아이들 생활, 도시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골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부분 가방을 방에 던져놓고 해가 지도록 뛰어놀다가 어두워지면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시골 아이들 무엇을 보면서 살아온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난을 걱정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꿈도 없는 개구쟁이 같았지만 나도 어른이 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부모님 기쁘게 해주고 동생들 기쁘게 해줘야지 하고 꿈을 안았습니다. 본 꿈은 작지만 철공장, 석탄공장, 과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구정 추석에 부모님 용돈, 동생들의 선물을 챙깁니다. 부모님을 도와 농사 짓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농사 짓는 사람도 객지에 나간 사람도 장가 시집 잘 가고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오늘날은 농촌, 어촌에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고 배우는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이 시대입니다. 사랑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식량 어느 시대나 필요합니다. 혼돈의 시대에도 채가 많은 시대에도 사람은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로 농산물, 수산물이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입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문 닫는 모습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래에는 식량량 파동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원전이 버려지는 암흑시대, 어떠한 토론 변이가 생길지 모릅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로 농부, 어부가 한 명씩 잠적하는 시대입니다. 농촌, 어촌 살리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국산을 선호해야 합니다. 세계는 하나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다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계는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세계가 하나가 된 세상에서 사는데 왜 국산을 선호해야 한다는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미래에는 불투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온도는 상승하고 체해 체변으로 몸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땅 바다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곡물, 과일, 생선, 어류 고갈되어 갈 것이고 세계는 하나이지만 수입이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농부 어부님에게 삶의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농업수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코로나보다 더욱 강한 바이러스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가 풍년이 들어도 문을 닫으면 수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역전쟁 시대입니다. 하나 수입하고 두세 개 수출해도 만족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결론은 세계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망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노숙인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없으면 방만자 민족 됩니다. 농사 짓지 못하고 고기 잡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로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도, 미래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예측 불허 시대입니다. 생태계 지배하는 꿀벌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가는 시대, 생태계 오염에 빠뜨리는 말벌들이 득세하는 개변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1년 10만원 추석 구정에 백지에 나갔던 큰형님 누님 작은 형님이 옵니다. 이번에는 어쩌면 용돈을 줄지도 모른다. 기근이의 소원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구정 추석이 오면 10여일 전부터 형 누나를 기다립니다. 괜히 기다렸다. 나한테 누가 용돈 준다고, 누가 나를 생각한다고 늘 신나합니다. 10여 년 동안 용돈 다 보려고 기다리고 했지만 늘 빈손입니다. 쟤는 걸어 다니지 못해서 돈을 주어도 쓰지 못할 거야. 가게를 갈 수가 있어야지. 어느 날 누님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 밖에 앉아 있는데 누님이 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님은 불구자 동생이 그 말을 들은지를 모를 것입니다. 나도 용돈 좀 줘. 나도 돈이 필요해. 오래전부터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은 불구자 동생은 용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을 안 그날 가슴이 아파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나도 돈을 벌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울면서 가지게 된 마음입니다. 그날부터 용돈의 미래를 버립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기근이 그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몸도 풀고요, 온도 재수도 없는 인생, 방법은 없다는 생각에 절망에 깊이 빠진 날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기근이 글을 쓰는 8, 9년 동안 밭에 김만 내면서 글만 쓰면서 살았을까요? 돈을 벌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 것일까요? 글을 쓰다가 실패하면 정말로 내 인생은 끝장이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글을 쓰면서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한다 하고 생각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 그렇다. 나도 꽃으로 용돈을 만들면 되겠다. 밭두렁에 앉아서 고추 모종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다가 생각한 마음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엄마, 나도 한번 고추 갖고 와볼래?
나도 고추 한 두둑만 줘요 하고 어렵게 부탁합니다. 응, 그대라. 너도 길러서 용돈을 만들면 좋겠다. 아들은 우물쭈물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어머니는 쉽게 승낙합니다. 한두 덕이 네 고랑입니다. 수확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는 26에서 27세입니다. 길이 있으면 열어보고 싶었던 기근이 고추보다 마늘을 2년 전에 재배했습니다. 나도 마늘들을 심어보자. 마늘은 가격이 좋아서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왜 마늘 재배를 생각한 것일까요? 어느 날 마당에 앉아서 멍하니 바라봅니다. 기영의 부모님의 마늘 수확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3천 미터 거리라 잘 보이지 않지만 마늘을 재배해 돈을 벌었다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기근이 부러운 시선으로 기영의 부모님이 마늘 수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94회에 계속됩니다.